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소장님도 주식 투자를 한 지 23년이라 하셨는데 저도 꽤나 오래 투자한 사람입니다. 79년 명동에서 여의도로 증권거래소가 이전했을 때부터 시작했으니 한 40년 넘게 주식을 하고 있네요. 그래도 여전히 주식은 어렵지요.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읊어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많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도 40년 넘게 투자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은 있어 조금이나마 소외를 풀자면 80년대에는 증권주로 돈 좀 벌었지요. 대신증권 대우증권이 86 아시안게임부터 88 올림픽 때까지 2년 동안 1600% 넘게 올랐을 때니 그땐 눈 감고 투자해도 돈 벌었던 시기가 있었고 90년대에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참 많이 힘들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벤처기업 열풍으로 금세 회복되었지요. 그렇게 닷컴 열풍이 불다 IT 버블로 코스닥 시장이 또 크게 흔들렸고요. 닷컴 열풍에는 자 이것도 기술의 발전을 생각해야 돼. 닷컴 열풍이 불 때는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막 이제 보급이 되고 있었을 시절이었어. 닷컴이 뭔지도 몰라. IT가 뭔지도 몰라. 너 IT가 뭔 약자야? 대한민국 모두에게 10중 8구 IT가 물어보게 되면 인터넷 테크놀로지라 얘기를 해. 그래, 다 그게야.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야. 그때는 IT라는 기반 자체를 사람들이 몰랐을 때였어. 모르기 때문에 정보의 양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뭐뭐.com, 뭐뭐.net 하면 묻지마 투자였었고 그때는 그래서 막 미친듯이 올라갔던 거야. 지금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든 NFT든 뭔지 몰라도 조사해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정보의 시대에 들어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닷컴 열풍은 정말 광풍이었고 묻지마 투자였고 지금은 묻지마 투자는 아니지. 그래서 시장 환경 자체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다 2002 월드컵 이후 글로벌 경기 호황 속에 편승해 국내 시장도 쭉 올랐지요. 그때도 눈 감고 투자하면 돈 벌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08년 리먼 사태로 가라앉고 그러다 또 중국 경제 성장에 힘입어 흔히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의 시대를 맞으면서 증시는 또 좋았지요. 제가 40년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낀 점은 주식시장의 사이클은 역사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들지만 또 다 반드시 우는 날이 올 것이고 반대로 웃는 날만 있을 순 없지요. 힘든 날도 반복될 겁니다. 모두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장님도 오랜 시간 투자를 하셨을 텐데 가장 수익이 좋았을 때 가장 부를 많이 추적했을 때가 언제인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어. 사연에 대한 뭐 내용은 오늘은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연을 읽어보니까 고민상담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이 시청자분께서도 뭐 40년 넘게 주식시장을 하면서 흥망성쇠를 다 보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하락장 속에서 이 또한 언젠가 끝날 것이고 다시 또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 다 같이 힘을 내자 라는 뭐 그런 좋은 내용인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나한테 물어보신 것이 용재님은 언제 수익이 가장 좋았는지 그걸 이제 궁금해하신 것 같고 이분이 하는 말씀이 맞아. 이제 이분은 뭐 나보다도 더 오래 주식 투자를 하셨고 80년대 시장까지도 보셨던 분이니까 나는 뭐 80년대 시장은 보지를 않았으니 주식시장은 결국은 경기라는 거는 사이클이야. 우리가 보통 이제 말하는 게 10년 위기설이라는 말들이 좀 많이 있어. 10년 위기설. 10년마다 한 번씩 주가가 휘청을 거린다. 폭락이 나온다라는 10년 위기설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98년도 한번 보자. 98년도 IMF 때 한번 자빠졌고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08년도 때 서브프라임 터졌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로부터 또 한 10년 딱 11년째지 딱 10년은 아니었는데 10년 언저리였던 11년 때에 바로 2019 코로나19가 터졌고 그래서 10년 주기설이라는 말이 나는 믿지는 않아.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10년 주기설 믿지는 않는데 어찌됐건 데이터 하나만 놓고 보자 그런다면 10년에 한 번씩 위기가 찾아왔고 그 위기가 끝난 뒤에는 한 번에 큰 폭의 급등이 나왔었고 급등이 나오게 되면 뭐야? 당연히 조정과 하락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조정과 하락이 또 언젠가는 또 끝나겠지. 끝나게 되면 또 횡보를 계속 하다가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또 세계 경제가 호황이 되게 되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금융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시간이 모든 거를 증명을 해주는 부분이야. 결국에는 세계 경제 자체는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화폐의 규모와
화폐의 경제 자체도 계속해서 커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경제 성장률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것이고, 금융시장은 어떻게 되겠어? 결국에는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든지, 지구의 목성이 갔다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시기만 오지 않는다 그런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은 맞는 말이야. 자금의 하락장을 겪으면서 느끼는 거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현재 구간에서는. 그러면 이게 내가 항상 이제 말을 하는 게, 주식시장은 결국은 오래 하는 놈이 이기는 거야. 오래 하는 놈이. 1년을 한 것과 10년을 한 걸 놓고 보자 그런다면, 1년이라는 거는, 자, 하필이면 내가 꼭대기에서 주식을 샀어. 지금은 하락장이 한 1년 되고 있잖아. 근데 1년 동안 그 하필이면 하락장 꼭대기에서 시작을 하게 돼서 1년 동안 매매를 한 사람들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겠어 지금? 다 뭐 개판 5분 전이겠지. 근데 코로나19 때 바닥 찍고 나서 올라왔을 때 매매를 했던 1년은 어때? 신나게 돈을 벌었을 때지. 결국에는 우리가 언제 어느 시점에 들어간 거냐 따라서 기간을 놓고 보았을 때 돈을 벌었냐 못 벌었냐의 차이가 나온단 말이야. 나의 의지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장세라면, 자, 그러면 1년을 매매한 사람과 10년을 매매한 사람을 놓고 보았을 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승자는 누구냐? 10년을 매매한 사람이야. 주식시장은 짧게 단기간에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야.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지금도 주식을 하고 있고, 내가 아마 죽을 때까지 난 주식을 하는 사람이겠지. 평생 그걸로 먹고 살고 내가 할 줄 아는 재주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난 주식을 또 할 사람이야. 지금의 이 하락장 속에서 매매를 해서 여기서 끝내버린 사람은 다시는 주식을 안 쳐다보겠지. 근데 나같이 10년 20년 한 사람은 지금 이 시점이 언젠가 끝나가는 걸 또 알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밑에서 또 종목도 사놓고 또 차분하게 기다리면 돼.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질문해 준 게, 용재님은 그러면 언제 돈을 많이 벌었냐? 나는 작년 재작년 돈 많이 벌었지. 많지, 종목이야. 바글바글하지.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내가 많이 떠들었었는데, 키네마스터, 현대차, 아프리카TV, 뭐 걔들만 갔겠어? 근데 앵간한 것들은 다 가는 장이었는데, 삼성전자가 100% 갔는데 뭐 할 말 더해. 삼성전자가 45,000원에서 시작해서 98,000원, 10만원까지 가는데, 그 무거운 주식이 2배 뛰게 했는데 나머지 주식들이야 뭐 할 말이 더 없지. 그리고 08년 서브프라임 때도 그렇고. 왜? 떨어지기 시작하는 전조가 보이게 되면 다 팔고 매매를 아예 안 하면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해. 물론 나는 그 하락장 속에서 매매를 하긴 하지. 지금도 매매를 하고 있지만, 다만 매매의 횟수와 매매의 규모 자체가 예전에 많이 들어갔을 때만큼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럼 나는 또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 지금도 나는 저점에서 내가 좋아하는 종목들 계속해서 사 모으고 있는 중이니까, 그럼 언젠가 또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나는 또 큰 돈을 벌겠지. 고점이 또 오게 되면 또 팔고 가만히 기다리면 돼. 이게 얼마나 간단한 투자 방법이야. 지금 시장에서는 물론 매매 시점 자체가 이제는 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저평가 구간이니까 사놓고 또 어떠면 돼? 가만히 기다리면 되매. 그러면 또 수익은 벌겠지. 근데 그런 기다리는 매매와 그런 시간을 우리는 충분히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시장이 항상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야. 이 시청자분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경기라는 거는 사이클이 돌아. 지금 돌아봐. 다 힘들어. 안 힘든 사람은 어디 있어? 우리나라만 힘들어? 아니지. 다 힘들어. 왜?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터져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내가 코로나 때도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 국가의 모든 재정 정책들이 다 확대로 돼가지고 다 돈을 풀어놨는데, 그거 걷어들이려면 당연히 금융시장이 다운이 먹어야지. 근데 지금 구간은 정말 지극히 자연스러운 구간이야. 근데 이 물가 인상률이 어떻게 되겠어? 계속해서 하염없이 올라가겠어? 어느 정도 분명히 상승폭의 한계라는 건 있단 말이야.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금융시장이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지금 구간은 누가 보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구간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금융시장이 어려운 거야. 근데 이거에도 분명히 한계치라는 게 있겠지. 예를 들어서 지금 라면 가격이 1,000원짜리가 올해 연말이 되게 되면 5,000원, 6,000원 가 있겠어? 말도 안 되는 거지. 하이퍼 인플레이션인데, 그건 하이퍼 인플레이션 오게 되면 다 세계 경제 몽땅그리 멸망이야. 그런 사태는 안 와. 그걸 막기 위해서 정부라는 게 존재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금융시장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지점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이제 90은 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있는 거지. 그러면 시장 자체는 어떻게 되겠어? 이제는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폭락의 구간은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이란 말이야. 주식시장은 상승기가 있으면 하락기가 있고, 하락기가 끝나게 되면 횡보기가 있고, 횡보기가 끝나면 회복장이 또 나와. 안 그랬으면 이 세계라는 둘레 속에 경제가 휘청거렸을 때가 뭐 이번 한 번만 있었겠어? 아니었겠지. 예전부터 인류가 존속한 이래 지금까지 경제의 위기가 다 같이
몇 번이나 찾아왔겠어. 미국도 마찬가지야. 블랙 먼데이, 너희들은 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블랙 먼데이라고 있는데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블랙 먼데이 때도 완전 다작살났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올라가잖아. 매일마다 두드려 받다 보면 면역이 생겨요. 그러다가 가끔 칭찬해주면 어떻게 돼? 좋아. 똑같은 거야. 처음에 맞을 때는 아프지. 근데 계속 맞다 보면 안 아프다니까. 복싱을 갔다가 쳐. 복싱을 배운다 해. 그럼 복싱을 가면 어때? 처음엔 무섭지. 펀치를 맞아야 되는데 계속 맞다 보면 어때? 면역이 된다니까. 상대방의 주먹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내가 한번 때리면 기분 좋고 똑같은 거야. 처음에 우리가 주식시장과 금융시장도 무언가가 새로운 게 터졌을 때는 무섭고 두려워서 사람들이 던지기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 대해서 묻어져.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사람들 신경 써? 안 써. 많이 묻어졌다는 거야. 코로나19 지금 확진자 얼마나 와 하루에? 4만 명 나오지. 코로나19 처음 터졌을 때로 돌아가 봐. 코로나19 처음 터졌을 때 하루에 확진자 100명, 200명만 나오더라도 어떻게 됐어? 난리가 났잖아. 지금 4만 명 터지고 있다니까? 난리나? 똑같은 거라니까? 결국은 그래서 돌이켜보면 주식이라는 거는 오래 하는 놈이 최종적으로 이기는 거다. 이해가지? 그래서 오늘 이분의 시청자분의 사연은 뭐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의 다 왔어. 7월달 장세부터는 괜찮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었고 7월, 8월, 9월 하반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급격한 상승장도 없겠지만 급격한 하락장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 횡보장일 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모아가는 장세라 생각해. 내년을 위해서. 왜? 올해는 쉬어가는 장세니까. 내년부터는 또 회복장이 나올 거야.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지금 다 해놨으니 금리 인상을 당장 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당장 내일부터 잡아줘? 짧은 시간 내에 안 잡아줘. 금리 인상이라는 조치는 당장 올해 내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년을 바라보고 하는 게 금리 인상이야. 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효과가 당장 뭐 한 달, 두 달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경제 성장을 위해서 미리 해놓는 선제적인 조치가 금리 인상이라고. 그럼 올해는 조치를 다 해놓고 내년부터는 회복기에 들어가니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좋은 종목을 계속 싸게 사서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올해는 힘들었지만 내년에 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장세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뭐다? 아직 한강에 가기엔 이르다. 한강을 가지 말고 시원한 계곡물을 찾아서 여름 휴가를 가자고.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끝! 사연 신청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됩니다.